내 며느리는 내 유산을 미리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에도 얼마가 남을지 언제 나눠 가질지만 궁리했죠. 그날 밤 난 조용히 유언장을 새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장의 종이가 우리 가족의 진짜 얼굴을 드러냈죠.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번 누가 내 가족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죠. 안녕하세요. 이 채널에서는 다양한 시니어 인생 사연들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신 사연도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히 무료이니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연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라윤의 빛나는 인생 사연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주택가,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부엌에서 마지막 반찬을 그릇에 담으며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식탁보 위로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갈치조림, 배추김치, 나물 3가지, 그리고 된장찌개까지. 정수는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집 곳곳에는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배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민수 뒤로 며느리 수진과 손녀 아린이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언제나처럼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아린은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수진이 부엌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너희가 오는 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데.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수는 아린의 밥그릇에 밥을 푸며 물었습니다. 아린아, 학교는 재미있니? 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요즘 미술 시간이 제일 좋아요. 정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녀의 맑은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갈치를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네요. 정수는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레시피가 똑같은데.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수진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정수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병원에서 정기 검진 받는데 별 이상 없다고 하더라.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혹시 모를 일도 대비하셔야죠. 정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주변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미리미리 정리 안 해두시면 나중에 자식들이 고생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재산 관리 같은 거요. 민수가 수진을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이상하게 쓰렸습니다. 재산이라니 무슨 재산이 있다고 그래. 정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집도 있으시고 땅도 있으시잖아요. 요즘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미리 정리 안 하시면 나중에 엄청난 세금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감당해요? 정수는 수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정해 보이는 표정 뒤로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도 생각은 해봐야지. 아린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그죠, 할머니? 정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아린이 대학 갈 때까지는 꼭 봐야지. 식탁 위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복잡해지면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너희 마음 다 알아.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정수는 계속 수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재산 정리, 세금, 미리 준비. 이런 단어들이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정수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진과 민수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고 아리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며느리는 그냥 걱정해서 하는 말일 텐데. 하지만 마음 한쪽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땀 흘려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정수는 통장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수진, 아린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통장을 다시 옷장에 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 해요. 아린이 내일 학교 일찍 가야 해서요.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다시 조용해진 집 안에서 정수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의 따뜻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싸늘한 공기만 남았습니다. 정수는 식탁에 앉아 남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쪽에 작은 불안이 씨앗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수진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에 화분에 물을 주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동네 친구들과 산책을 했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였지만 어딘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수는 집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뒤편을 닦다가 먼지를 털어내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진아, 오늘 무슨 일이야? 전화도 안 하고.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심심하실까 봐요. 정수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해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들어와. 차라도 한잔 할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정순이 차를 들고 나오자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봤는데요. 요즘 상속세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미리 증여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정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난 아직 건강한데 뭘 그렇게 서두르니? 수진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이렇게 계산하면 세금을 엄청 아낄 수 있어요. 정수는 서류를 들여다보았지만 복잡한 숫자와 용어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땅이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몇 년 사이에 엄청 올랐어요. 이대로 두시면 나중에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내야 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단 법무사랑 상담 약속 잡을게요. 어머니, 다음 주에 시간 되시죠? 정수는 뭔가 이상했지만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수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전화 좀 받을게요. 수진은 전화를 받으며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수는 차를 마시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베란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들렸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정수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지금 어머니 집이야. 응, 서류 보여드렸어. 다음 주에 법무사 가기로 했어. 정순의 손이 찻잔을 잡은 채 멈췄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아니, 걱정 마. 어머니가 동의하실 거야. 그 땅 시세 지금 얼마인지 알아? 몇 년 더 있으면 세금 폭탄 맞아. 미리 증여받는 게 훨씬 나아.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의 말투에는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 알았어. 그럼 이번 주 안에 다 정리할게.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 빨리 처리해야지.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잖아. 정수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안부 전화래요. 정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다고 전해줘. 수지는 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이만 가볼게요. 장 봐야 해서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을 배웅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정수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다정한 말 뒤에 숨겨진 계산을, 자신을 향한 진심이 아니라 재산을 향한 욕심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평생 가족만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저 사람들 눈에는 그냥 숫자일 뿐인가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금방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진의 말들을 되새겼습니다. 세금 폭탄, 미리 증여, 건강하실 때, 모든 말이 결국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빨리 재산을 넘겨받고 싶다는 것. 정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서랍장을 열고 오래된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하며 모은 돈, 아들을 키우며 아껴 쓴 돈, 그리고 땅 문서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너희만 믿고 살았는데 내가 죽기도 전에 이미 내 것을 계산하고 있었구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아직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오해한 것은 아닐까 하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수진의 제안대로 법무사 사무실에 가기로 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함께 차를 몰고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간단하게 상담만 받으시면 돼요. 수진이 밝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신만 이 세상에서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중년의 법무사가 정순을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 상속 관련해서 상담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미리 정리하고 싶어 하세요. 세금 문제도 있고요. 법무사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생전 증여를 선택하십니다.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정수는 법무사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세법 용어들, 계산식들,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럼 명의를 바꾸는 건 언제 가능한가요? 절차가 복잡한가요? 법무사가 대답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르신께서 동의하시고 서류에 서명하시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민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정순을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은 아들의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너는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 내 아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믿니? 하지만 민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동의서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서류는 다음에 준비하시면 돼요. 정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글씨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간단한 동의서예요. 걱정 마세요. 정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류 한쪽에 작은 글씨로 쓰인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속 전권 위임. 그 옆에 수진의 이름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순이 법무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법무사가 설명했습니다. 아, 그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조항입니다. 어르신께서 갑자기 의사표현이 어려워지실 경우 미리 지정하신 분이 대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정수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이게 제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법무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어르신께서 동의하신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수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만약을 위한 거예요. 어머니 건강하실 때는 전혀 상관없는 조항이에요. 정수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조바심이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집에 가서 좀 더 생각해보고 싶어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미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하지만 정수는 단호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중요한 일이니까 천천히 생각하세요. 언제든지 다시 오시면 됩니다. 정수는 일어섰습니다. 민수와 수진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내내 수진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앞좌석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잘못된 걸까?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시간 잡을게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다시 법무사 사무실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늘 상담받았던 정순입니다. 법무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 서류 말인데요. 그거 제가 서명 안 해도 되는 거 맞죠? 그리고 그 상속 전권 위임이라는 거 제가 안 줘도 되는 거 맞나요? 법무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르신의 재산은 어르신 것이니까요. 누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 조항도 어르신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빼면 됩니다. 정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정한다. 내 재산도 내가 쓰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누가 뭐래도.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집안을 정리하던 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가사도우미 윤미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윤미는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윤미를 보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윤미는 10년 전부터 일주일에 3번씩 정순의 집에 와서 청소와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윤미는 45살이었지만 얼굴에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2아이를 키우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미는 언제나 밝았고 정순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건강은 어떠세요? 윤미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윤미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한 거야. 윤미는 쑥스러워하며 청소도구를 꺼냈습니다. 정수는 윤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윤미는 구석구석 꼼꼼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정순에게 물을 가져다 주고 약 먹을 시간을 챙겨주었습니다.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가족 같다. 피는 안 섞였지만 나를 제일 잘 챙겨주는 사람이다. 윤미가 청소를 마치고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점심을 먹으며 정수는 윤미에게 물었습니다. 윤미야, 너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 윤미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죠, 뭐. 큰애가 내년에 대학 가는데 등록금 걱정이에요. 정수는 윤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윤미는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께 패 끼칠 수 없죠. 하지만 정수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윤미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정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하얀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정수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윤미에게 남기겠다고 적었습니다. 집, 땅, 통장 모든 것을. 글을 쓰는 동안 손이 떨렸지만 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을 다 쓰고 날짜와 이름을 적었습니다. 정수는 종이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내 재산은 나를 진심으로 대한 사람에게 주고 싶다. 그게 누구든 상관없다. 정수는 유언장을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윤미를 따로 불렀습니다. 윤미야, 할 말이 있어. 윤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건강에 문제 있으세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다른 얘기야. 정수는 서랍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윤미는 봉투를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정순이 말했습니다. 윤미야, 이건 내 유언장이야.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재산을 너한테 준다고 적었어. 윤미는 깜짝 놀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절대 안 됩니다. 윤미는 유언장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민수 씨가 얼마나 화나시겠어요. 정수는 윤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윤미야, 들어봐. 이건 내 결정이야. 내가 받아둬야 해. 이건 내가 나한테 잘해준 대가야. 윤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안 돼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편하셨으면 좋겠어서 일한 거예요. 돈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정수는 윤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알아. 그래서 내게 주는 거야. 내가 진심으로 나를 대했으니까. 윤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수는 윤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윤미야, 나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 내 가족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됐거든. 하지만 이제 알았어.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더라. 너는 10년 동안 나를 가족처럼 대해줬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윤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힘들 때마다 어머니가 위로해 주셨잖아요.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어.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었던 거야. 윤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다. 이제 후회는 없다. 며칠 후 정수는 정식으로 법무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공증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법무사는 유언장을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확실히 이렇게 하시는 게 맞으신가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법무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공증이 끝나고 정수는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가끔 전화를 했지만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정수는 그것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윤미는 여전히 일주일에 3번씩 와서 집안일을 도왔고 정수는 윤미와 대화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수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수는 윤미에게 전화했습니다. 윤미야, 오늘 좀 일찍 와줄 수 있니? 윤미는 바로 달려왔습니다. 정순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왜 이래요? 병원 가야 해요. 정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나을 거야. 하지만 윤미는 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정수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장에 무리가 왔다고 했습니다.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나 봅니다.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미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가 입원하셨어요. 빨리 오세요. 민수와 수지는 1시간 뒤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지는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윤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윤미 씨, 오늘은 들어가셔도 돼요. 저희가 있으니까요. 윤미는 정순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정순이 고개를 끄덕이자 윤미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정순과 민수, 수진만 남았습니다. 수진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혼자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내 집이 좋아.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정수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걱정이 아니라 조바심을 읽었습니다. 수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그 유언장 얘기요. 지난번에 법무사 갔다가 그냥 오셨잖아요. 이제라도 다시 가서 정리하셔야 해요. 정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유언장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난 내가 내 재산을 계산하는 거 다 알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민수한테 전화하는 거 다 들었어. 내 땅 시세 얘기하고 세금 폭탄 얘기하고 빨리 증여받아야 한다고 하던 거 다 들었다고. 수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세요.
저희가 어머니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너도 알고 있었지?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너희만 믿고 살았어. 근데 너희는 내가 죽기도 전에 내 재산을 나눠 가질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못했어요. 그 유언장 다시 써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 정리했단다. 수진은 얼어붙었습니다. 정리했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 유언장은 이미 다시 썼어. 그리고 공증도 받았어. 수진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고요? 정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재산인데 내가 왜 너희한테 말해야 하니? 수진은 주저앉았습니다. 민수는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병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푸르렀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했으니까. 수진과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윤미가 다시 병원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수는 윤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윤미는 정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정수는 일주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그동안 윤미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에 와서 정순의 식사를 챙기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밤까지 함께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윤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내 딸 같다. 민수와 수지는 입원 기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편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미가 과일을 깎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집에 가서 가져올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윤미야. 내가 여기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윤미는 사과를 한 입 크기로 잘라 정순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정수는 사과를 받아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정수는 윤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미야, 내가 너한테 미안해. 윤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정순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짐을 지운 것 같아서 그래. 유언장 때문에 너도 힘들 텐데. 윤미는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전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건 어머니 뜻이니까요.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윤미야, 넌 10년 동안 나를 가족처럼 대해줬어. 내가 외롭지 않게 해줬고 아플 때 옆에 있어줬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윤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제가 힘들 때 어머니가 항상 위로해 주셨잖아요. 제 아이들 걱정해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저는 어머니께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정수는 윤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윤미야, 우리는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가족이야. 내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은 너야. 윤미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정순의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일주일 후 정수는 퇴원했습니다. 윤미가 택시를 불러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역시 집이 최고야. 윤미는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 테니까요. 정수는 소파에 앉아 윤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윤미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윤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한테는 연락 안 하세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저 사람들도 할 말이 없을 거야. 윤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윤미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기 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우리 아들한테 너무 야박한 걸까요?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쪽이 여전히 무거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꽃들이 싱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꽃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오늘은 산책 좀 할까? 윤미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두 사람은 천천히 동네를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윤미의 팔을 잡고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하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윤미는 정순을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진짜 모녀처럼 보였습니다. 정수는 퇴원 후 석 달을 더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윤미는 매일 정순 곁을 지켰습니다. 정순의 건강은 조금씩 나빠졌지만 마음만큼은 평온했습니다. 민수는 가끔 전화를 했지만 직접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수지는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수는 그것이 슬프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 정수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윤미가 아침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정수는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미는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윤미는 눈물을 흘리며 정순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수는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민수와 수진, 아린이 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정순을 아는 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윤미는 상주처럼 앞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수진은 윤미를 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일장이 끝나고 정수는 남편 곁에 묻혔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상속 유언장 개봉날이 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민수, 수진, 그리고 윤미가 모였습니다. 수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민수는 무표정했습니다. 윤미는 불안한 마음으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무사가 들어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 고 정순 씨의 유언장을 개봉하겠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유언장은 정순 본인의 의지로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며 이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수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법무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고인의 전 재산, 즉 서울 근교 소재주택 일체, 토지 200평, 그리고 예금 통장 전액은 가사도우미 윤미 씨에게 상속합니다. 순간 수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돼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법무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고인께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셨고 공증도 받으셨습니다. 수지는 소리쳤습니다. 이건 윤미 씨가 깨어낸 거예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을 때 쓴 거라고요. 법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이 유언장은 유효합니다. 수지는 주저앉았습니다. 윤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결정하신 거예요. 수지는 윤미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조종한 거잖아요. 윤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영상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민수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사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정순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정순은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야, 수진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이미 떠난 뒤겠지. 정순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너희는 궁금할 거야.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 나는 평생 너희만 믿고 살았어. 근데 너희는 나를 사람이 아니라 재산으로 봤더라. 수진아, 내가 민수한테 전화하던 거 다 들었어. 내 땅 시세 얘기하고 세금 걱정하던 거 다 들었단다. 수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도 알면서 아무 말 안 했지. 그게 더 마음 아팠어. 나는 너희에게 실망했어. 하지만 윤미는 달랐어. 윤미는 10년 동안 나를 진심으로 대해줬어. 돈을 바라지 않았어. 그냥 나를 사람으로 존중해줬어. 그래서 내 재산을 윤미에게 주기로 했어. 정수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단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야. 윤미야, 고마웠어. 내가 없었으면 나는 훨씬 더 외로웠을 거야. 민수야,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이번 일은 내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어. 부디 이해해 주렴. 영상이 끝났습니다. 사무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윤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개봉을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적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수지는 민수를 쳐다보았지만 민수는 일어섰습니다. 가요. 세 사람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수가 윤미에게 말했습니다. 윤미 씨, 어머니 잘 모셨어요. 감사합니다. 윤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수와 수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윤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원장 개봉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윤미는 정순의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윤미는 집 안 곳곳을 정리하며 정순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미는 정순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던 중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윤미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윤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순의 손글씨였습니다. 윤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윤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떠난 뒤겠지. 내가 하지 못한 말들을 여기에 적어둘게. 윤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윤미야, 나는 내가 10년 전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해. 너는 수주보 하면서도 열심히 일했어. 그리고 나한테 진심으로 대해줬어. 처음에는 내가 그냥 일 때문에 친절한 줄 알았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 너는 진짜로 나를 걱정하고 있더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밤새 간호해준 것, 내가 슬플 때 옆에 앉아 함께 울어준 것 다 기억해. 윤미는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윤미야, 나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슬펐어. 하지만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내가 없었으면 나는 훨씬 더 일찍 떠났을 거야. 너는 나한테 진짜 딸 같았어.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는 가족이었어. 편지의 끝 부분이었습니다. 윤미야, 내가 남긴 재산은 재산이 아니라 내 고마움이야. 너한테 주는 것이 당연해. 부디 이 돈으로 내 아이들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나한테는 가장 큰 위로가 될 거야. 사랑한다, 윤미야. 그리고 고마워. 편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날짜는 정순이 입원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윤미는 편지를 꽉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음속에 따뜻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윤미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정순이 좋아하던 꽃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윤미는 나무 아래에 작은 구멍을 팠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꽃씨를 꺼내 심었습니다. 윤미는 흙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서 잘 살게요. 어머니가 사랑하신 이 집을 잘 지킬게요. 그리고 어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될게요. 윤미는 물을 주었습니다. 씨앗 위로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하늘에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윤미와 꽃나무를 비췄습니다. 윤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윤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배웠어요. 진짜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라는 걸요. 어머니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정순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미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습니다. 평생 간직할 보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윤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예요. 그날 밤 윤미는 정순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방 안에는 정순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윤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윤미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 마지막이 행복했어. 윤미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정순이 나타나 윤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꽃이 가득한 정원을 걸었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미는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제 심은 씨앗 위로 작은 싹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윤미는 놀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싹이 나왔어요. 윤미는 물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꽃이 크면 어머니 생각이 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매일 여기 와서 어머니와 이야기할 거예요. 햇살이 윤미를 비췄습니다.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윤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윤미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구나.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저는 그걸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사람이 될 거예요. 윤미는 집 안으로 들어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정순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식탁에 밥과 반찬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정순의 사진 앞에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윤미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저도 어머니를 평생 가족으로 생각할게요. 식사를 마치고 윤미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정순이 살던 그대로 집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책장에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윤미는 앨범을 펼쳤습니다. 정순과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 민수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윤미와 정순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윤미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진 속 정순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윤미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윤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떼어내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여기 걸어둘게요. 매일 볼 수 있게요. 윤미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평생 잊지 않을게요.